8일부터 10일 사이 김포의 한 교회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접촉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김포 월곶면의 한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 K리그2 시민구단 부천FC가 시즌 후반기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전반기 성적이 좋았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월미 바다 열차가 11일 운행을 재개합니다. 탑승 가능한 인원이 줄었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장맛비에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포에서는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장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더니 흙탕물이 계곡물처럼 내려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자 흙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CCTV 화면에 잡힌 김포 월곶면 산사태 모습입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흘러내려온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흙탕물과 건물 잔해들이 뒤섞이면서 공장 앞마당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10일 새벽 3시 20분쯤. 근무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고로 마스크 제조 공장 2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조짐은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조 증상이 보여서 시나 소방서나 경찰이나 다 통보를 했었고요. 다 왔다 갔고 사진 찍어가고. 근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인명피해 안 났으니까 오늘 8시부터 근무인데 만약에 8시부터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명피해 아마 컸을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 측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비가 멈추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끝나지 않은 장마도 걱정입니다. 언제라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번 사고 당시 대피했던 인근 사찰 관계자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한 새벽쯤 3시쯤에서부터 막 진동이 오고 땅이 꺼지는 듯한 막 지진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여기 저런 산사태가 난 거거든요. 보면은 물이 사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찰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14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피해 전에 막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교회 예배를 집단 감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확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10일 오전 김포에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데요. 앞서 8일과 9일에도 이 교회 교인이 한 명씩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곳 교회에서만 8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렇네요. 이곳 교회 신도가 모두 11명입니다. 그러니까 11명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네네. 상황이에요. 그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1명은 현재 결과가 확실치 않아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이라면은 감염 상황이 지금 상당한데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걸로 파악된다고요? 네, 김포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있는데요. 지난 7월 29일부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난 29일 저녁에도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교회와 음식점 등에서 이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김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확진 판정에 따라 교인 등 접촉자 19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이 이후에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7월 29일이고 검사를 받은 게 8월 8일이에요. 그럼 한 열흘 동안 다른
어떤 제재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접촉자가 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음식점, 카페 등을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포시 설명을 들어보니 49번 확진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코로나19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검사를 받을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9번 확진자, 그렇다면 이 확진자로부터 교회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 49번 확진자보다 앞서 8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네네. 현재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뭐 아시겠지만 무증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추측할 수 있지만 누구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건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김포 교회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있고 이들의 가족 그리고 이제 접촉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재 김포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49번 확진자가 10일 동안 이제 지역을 활보했죠. 다른 교회의 다른 확진자들도 감염 상황을 모르고 지역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녔을 텐데 김포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 감염 우려가 크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발열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김포 시민들이 계시다면 인근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모임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A씨에 대한 산재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저온 물류센터에서 400여 명이 동시간대 작업을 했다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모두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20여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K리그2 시민구단 부천FC가 시즌 후반기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그라운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기 성적이 좋았던 터라 어느 때보다 1부 리그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부천FC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굵은 장대비 속 부천FC의 훈련이 이어집니다. 부천FC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리그 최상위까지 오르는 등 1부 리그 진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송선우 감독은 전반기 기세를 몰아 남은 경기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선수들의 그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골 결정력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데 문전 앞에서 세밀함을 좀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려갖고 좀 승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부천은 승점 20점으로 현재 리그 5위. 하지만 상위권 팀과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기 부천FC의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분위기는 좋습니다. 반 정도의 승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4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위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으로서 지역 축구 팬들에게도 각오를 밝힙니다. 준비했던 것을 다 완벽하게는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5월, 6월 달처럼 아마 좀 연승으로 해갖고 좀 상위 그룹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20년에 걸친 갈등을 딛고 얼마 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이 본격화됐는데요.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공간이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사이 나대지에 자풀이 무성합니다. 20년간 주민과의 갈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다 최근 합의를 이룬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도로 개설 3구간 배다리 지역.
지하차도 건설이 예정된 부지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우강로에서 금곡로 사이 1구역은 공원을, 금곡로에서 송림로 사이 2구역은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 일대 13,350제곱미터의 공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시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을이 지닌 역사, 문화, 또 생태, 공동체적인 이런 성격과 가치를 잘 담아서 구체적인 설계안에 이제 반영을 해서 다시 갈라진 마을을 잇고 또 이 정체성을 다시 좀 잘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당 부지를 인근의 더불어마을 사업구역인 금창동 쇳불고기에 편입시켜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인 금창동 쇳불고기 사업구역은 배다리 구간을 추가해 49,327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 Q&A 자료집 제작 보급에 이어 이번에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권상순 코로나19 학교 안정화 지원 TF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동영상은 어떤 취지로 제작하게 되셨나요? 네. 인천에서는 5월, 6월 달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학생과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한 6곳 정도가 설치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정화 지원 TF팀으로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교에 직접 갑니다. 가서 그다음 선별진료소 운영 및 학교 대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그럼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희도 물론 코로나19가 처음이지만 학교에서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굉장히 당황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또 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은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임시 선별진료소는 언제든지 차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과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대처에 관한 정보를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다 생각해서 직접 우리 TF 팀원들도 이제 배우로 참여한 유나와 선별진료소라는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재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벌써 한 2,300명을 아침에 보니까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보가 잘 된다면 그 조회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나와 선별진료소 동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유나와 선별진료소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보고 체계인데요. 학생이 이제 학교에다 말을 하면 그다음 학교에서는 교육청 상황실로 보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에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대응 과정입니다. 유나와 아버지가 가정에서 학교의 안내를 받고 또 학교 내 임시 선별진료소로 오는 그 과정을 담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학교 내 임시 선별진료소의 운영 과정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또한 검사를 채취하고 또한 기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7단계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후 기가 시에는 학교의 안내에 따른 가정에서의 대응,
이러한 내용으로 총망라하게 담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 동영상 볼 수 있습니까? 유나와 선별진료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 공식 유튜브 채널과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교육부나 전국 17개 시도, 학교, 인천시, 군구청 모두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 코로나19에 장기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관련 교육 자료 등을 발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러한 건강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보건교육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또한 이번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은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사람들의 낙인이라든지 혐오 이런 것들이 확진 환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의 낙인 혐오 방지를 위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또 한편 제작할 그 각오를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학생건강관리 전문가인 보건장학사 출신 교감과 또한 보건장학사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견으로 보건교사를 초빙을 해서 이런 학교 안정화 지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모든 대응 과정을 담은 또 백서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그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기획을 하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아주 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1학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대응한 것처럼 2학기에도 우리 아이들과 또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현장으로 즉각 달려가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상순 코로나19 학교 안정화 지원 TF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월미 바다 열차가 11일 오전 10시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인천시는 10일 운행 재개에 앞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방역 설비와 시설물 안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월미 바다 열차 예매 전용 사이트와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매년 진행했던 의원 연수비, 워크숍 경비 등을 포함해 6천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의원 국외 여비 등 2억 6천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 영상을 영상 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이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 제작에는 경기도 소재 7개 대학과 55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대학생들은 영상 제작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영상 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이 만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을 8월 18일부터 지역 채널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장맛비에 더불어 이번에는 태풍의 영향까지 받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도 세찬 비가 쏟아지게 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고 8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24도, 한낮 최고 27도가 예상됩니다. 역대급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가 참 지루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내 비가 내리겠는데요. 구름의 이동에 따라 예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상 예보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상과 제주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 이남 내륙에도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이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강원 남부에도 120mm 이상, 수도권엔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